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요. 연세클리닉 윤진희 원장님과 함께하는 메디컬 스토리로 꾸며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윤진희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오늘 굉장히 시원해 보이십니다. 네. 이 여름철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또 환자분들은 또 이 여름철에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많은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통증 환자들이 많이 오셔갖고요. 그렇구나. 얼마 전에 통증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분들이 있어갖고 네. 보니까 이제 근육 때문에 아픈 거예요. 네. 삭신이 쑤시고 저리고 아파서 여기저기 안 가본 데도 없고 이 치료 저 치료 안 한 것도 없는데 선생님 저는 이제 죽을래나 봐요. 왜 이렇게 아파요? 여기저기 가봐도 별로 아프다는 데 없는데 저는 정말 아픕니다. 네. 팔도 못 움직이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냥 깨병이 아니라 정말 아파서 아픈 건데 네. 이제 의사한테 가면 뭐 피 검사해보고 뭐 엑스레이 찍어보고 다 괜찮다고 그러고 나는 아파 죽겠고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담이 자주 걸리고 쑤시고 저리고 삭신이 아프고 막 항상 어깨가 뻐근하고 네. 뭐 잠도 잘 안 오고 이렇게 늘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나 있어요. 근막 통증 증후군. 그러니까 네. 근막이 아프다는 소리예요. 네. 이게. 근데 이제 근육은요, 우리 몸에 근육이 아주 많잖아요. 네. 근데 근육은 이제 이렇게 얇은 막으로 쌓여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근육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통증을 느끼는 거는 근육이 아니라 근육에서 이제 신경이 통증을 뇌에다 전달을 하면 뇌가 느끼는 거예요. 이제 뭐가 잘못됐다, 날 좀 봐달라. 네. 뭐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아파 죽겠는데 절대로 안 죽는 병하고 하나도 안 아픈데 어느 날 갑자기 죽는 병. 이렇게 나누실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죽지는 않는데 그냥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아파서 그냥 그쵸? 고통스러워서 이제 많은 걸 못하고 그냥 아픈 거를 따지면 정말 심한 병인데 그래도 이것 갖고는 절대로 안 죽어요. 근데 이제 고통스럽죠. 네. 그래서 이거는 왜 생겼냐고 이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 몸에 근육이 엄청 많으니까 뭐 어느 근육에서든지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느 근육에서든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근육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운동을 많이 하거나 뭐 잘못 삐어서 뭐 이럴 때 아플 때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저절로 없어져요. 그렇죠. 네. 이제 근육에는 이제 혈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으면 이제 이렇게 혈관이 많아서 피가 많이 흥건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근육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이제 좀 다쳐도 금방 재생이 되고 이제 좀 며칠 쉬고 나면 좋아져요. 네. 근데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은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아주 괴로운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조금 연세 있으시고 또 예. 나이를 떠나서도 어디 쑤신다, 어디 아프다. 뭐 젊은 분도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스트레스를 네. 받으면 이게 뒷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게 혈압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목 뒤쪽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확 수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지고 여기도 이제 어깨 쪽에 어깨 이쪽에도 뭉치고. 자주 뭉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아주 많은 현대인들은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을 갖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쁜 자세, 뭐 맨날 컴퓨터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고 이게 또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렇구나. 예.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치료를 합니다. 그러시구나. 치료 예. 방법도 궁금해요. 예.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좀 연세 있으신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뒷목이 땡기거나 예. 여기 어깨 뭉침이나 이런 거는 뭐 다 저도 한 번씩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마사지로 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이 어깨 뒤쪽으로 많이 가고 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허리 통증 뭐 이런 것도 이제 허리를 근육이 굉장히 많이 싸고 있으니까 근막 통증 증후군에 의해서 허리가 아픈데 뭐 디스크 때문에 아픈가? 또 뭐 갑자기 이제 숨을 못 쉬게 정도로 이렇게 콱 담이 들 때도 있잖아요. 네. 그때도 이런 게 있고
아, 그러니까 이 모든 증상이 근막 통증 증후군의 하나다. 그쵸.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뭐 아. 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닌데요. 예, 네. 그렇게 이게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인제 아픈 게 뭐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오늘은 여기 아팠다가 내일은 저기 아팠다가 이것도 근막증 통증 증후군의 하나의 증상입니다. 아, 그렇다면요. 예. 네. 뭐 아까 방금 뭐 스트레스 이야기 저희 잠깐 했는데 예.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나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인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인제 활성을 해요. 네. 그 교감신경은 혈관을 확 수축을 해요. 제가 이제 근육에 굉장히 혈관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혈관이 확 수축을 하다 보면 이제 혈관이 한 뭐 예를 들어서 1리터가 거기를 간다 그러면 한 이제 뭐 100리터, 100cc 정도도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그렇게 유지가 되면 나중에 또 풀리면 괜찮은데 그게 많이 지속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은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고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수축을 한 상태에서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늘어졌다 줄어졌다 늘어졌다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데 딱딱하게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혈류가 많이 떨어지죠. 네. 빡빡하게. 그러면 이제 근육이 이렇게 딱딱하게 뭉치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풀려지면 되는데 그걸 못 풀려지고 오래 지속이 되면 그 근육에 이게 이제 타업 밴드라고 이게 이렇게 근육들이 죽고 그래갖고 그 밴드가 이렇게 나트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밧줄 같이 이렇게 딱딱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막 안에 이제 근육하고 같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가 그 부위가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계속 이렇게 수축을 하게 만들어요. 아, 더 수축이 그쵸. 네. 그렇게 되면 더 수축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그 아주 작은 근육 세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수축을 하니까 이게 이완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다른 또 나트가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면서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생기다가 또 이제 이완이 되면 괜찮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부위가 자극을 받으면 또 그 부위가 수축이 또 수축하고. 예. 그렇게 그거를 반복을 해갖고 이게 이제 없어지지를 않아요. 한번 이렇게 꼬여 있는 나트는 네. 없어지지가 않고 그 나트로 꼬인 상태에서 계속 몸무게 지속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왜 운동도 좀 해주고 마사지도 받고 뭐 이제 뭐 피지컬 테라피 물리치료도 받고 그러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네. 또 재발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아. 나트가 없어지지를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환자들 분들 오시면 이렇게 어깨 승모근이라 그러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크게 어깨하고 네. 등을 다 싸고 있는 근육에 이 목 주변을 눌러주면 엄청 아파하세요. 아프죠. 예, 그게 나트가 계속 모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근육은 그렇게 눌러서 그렇게 많이 안 아파요. 근데 이제 거기가 통증 유발점이라고 그 나트가 되는 부위를 저희들이 통증 유발점이다, 뭐 트리거 포인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통증을 트리거를 한다, 유발한다 그래갖고. 예. 그러면요 원장님 그 근육이 뭉치면 예. 아까 지금 어깨에 승모근 쪽에 예. 그 근육이 뭉치면 환자분들 만지면 아프다고 예. 하셨잖아요. 좀 단단해지기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딱딱해졌다가 네. 이제 그걸 반복을 해요.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러면 그게 나트가 있으면 또 다시 딱딱해지고 아프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만 지속이 되시면 되는데 그거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통증 유발점에서 이게 이제 방사통을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아픈 데인데 이게 이제 팔기 아프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등 뒤쪽이 아프고 다른 부위까지 막 그렇죠. 아픈 이렇게 거. 이게 통증이 연결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픈 부위가 자꾸 많아지고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팔을 전혀 들 수가 없었어요. 뭐 고기가 전혀 안 움직여졌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저도 많이 듣고 저도 한 번씩 그런 때 그쵸. 있던 것 같아요. 잠을 잘못 자서 뭐 어디가 좀 아프다. 예,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대요 저희들이요. 네. 그리고 뭐 타이레놀 좀 먹고 지치고 그러다가 보면 아주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이제 통증 유발점이 하나로 시작했다가 이게 이제 몸 전체에 따라가면서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치료를 해갖고 하나를 치료를 해놓으면 그 자리는 이제 안 아픈데 그 다음 자리가 또 아프고 네. 또 아프고 왜냐하면 통증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증은 내가 느끼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이제 내가 신호가 통증이 여러 군데서 내한테 하나 오면 제일 빨리 오는 것만 내가 느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쵸. 제일 빨리 오고 또 제일 통증이 심한 그쵸. 곳을 느끼겠죠. 빨리 오는 게 그래서 이제 뭐 텐스 유니트나 마사지를 하거나 왜 아픈데 손을 대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 이 아픈데 대는 이 손이 감각을 또 이렇게 뇌한테 보낼 거 아니에요. 이 만지는 감각이 통증 감각보다 더 뇌에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통증 감각이 조금 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왜 엄마 손은 약손하고 이렇게 맞아요. 만져주잖아요. 네. 그럼 정말 덜 아파요. 그게 오. 뇌를 이렇게 이제 만지는 감각이 나한테 더 빨리 통증 감각보다 더 빨리 올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의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그쵸. 말이네요. 예. 우리 어머니도 역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마 손은 약손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왜 아픈데 만져주면 좀 덜 아프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왜 텐스 유닛이라고 이렇게 전기 충격을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붙이는 그 감각이 전기가 주는 그 감각이 통증보다 미리 뇌로 가기 때문에 통증이 좀 덜 아픈 것 같죠. 그렇구나. 그러면 예. 원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통증이 한 군데 생기면 다른 데로 이렇게 전달되지 않도록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나트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거를 없애줘야 되는데요. 음. 그냥 손으로 마사지하고 뭐 스트레칭하고 이런 걸로 잘 안 없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사를 많이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이라고 통증 유발점 주사가 있어요. 그 통증을 유발하는데 거기다가 바늘을 깊이 집어넣으면요, 이게 움찔해요. 이게 몸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이렇게 그 부위에 근육이 이렇게 잠깐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트를 찾아갖고 그 부위에 뭐 이렇게 주사를 해서 주사약으로 이렇게 집어주면 그게 풀려버려요. 그게 주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그쵸. 치료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원장님 뭐 주사 방법도 있고 뭐 다른 치료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면 주사를 네, 저희 노래 듣고 와서 그쵸. 그 이야기는 한번 나눠볼까요 할까요? 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요, 연세클리닉 윤진희 원장님이 나오셔서 저희 함께 메디컬 스토리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원장님, 저희가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이 무엇인지 또 왜 생기는지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특별히 잘 생기는 그런 부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네. 어깨 근육이 이렇게 딱딱 뭉쳐지잖아요. 뭉쳐요. 네. 예, 거기가 승모근, 뭐 세모근이라고도 그러는데 거기가 정말 잘 생기고요. 네. 다음에 이제 왜 우리가 날개뼈라고 있잖아요. 이 어깨 쭉 뒤에 네. 뼈 있는데, 그렇죠. 예, 거기 중간에도 많이 생기고요. 다음에 그 날개뼈에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위하고 아래하고를 이렇게 나누는 뼈가 있어요. 네. 그 뼈 아래 근육, 윗 근육에도 잘 생기고, 다음에 이렇게 목을 이렇게 트는 여기 목비근이라고 있거든요. SCM이라고 여기도 잘 생기고, 다음에 저작근. 이렇게 입을 씹는 네. 근육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입을 꽉 물고 산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빨을 꽉 물면 이런 이렇게 근막 통증 증후군이 그 부위에 잘 생겨서 눈까지 아파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계속 아프다고 했는데 이제 원인을 찾아보니까 통증 유발점이 근막 씹는 근육에 이렇게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엉덩이 쪽이 계속 아프다고 와요. 네. 근데 뭐 이것도 저보고 저것 해봤는데 그때도 근막 통증 증후군 때문에 엉덩이 있는 데가 계속 아플 수도 있고.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그렇죠. 몸의 허리, 여러 기립근.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근육이 다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다 싸고 있거든요. 근막이. 그러니까 그 어느 부분도 다 올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근육이 잘 쓰는 근육들에 많이 오는 거죠. 예. 그렇구나. 예. 네. 그렇다면요, 이 진단을 내가 이게 정말 그냥 잠깐 근육이 뭐 아픈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본인이 참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근막 통증 증후군인지 아닌지 진단은 어떻게 해볼 수 있죠? 그 진단은요, 뭐 엑스레이나 MRI나 피를 뽑아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그런 이렇게 자세한 이렇게 상담을 해갖고 이제 그 부위를 이렇게 만져봐요, 잘 생기는 부위에. 네. 그러면 이게 딱딱하게 이 통증 유발점이 만져져요. 그리고 그 부분을 만지면 그러면서 뭐 여기도 아파요, 저기도 아파요, 막 그래요. 살짝 만져도 막 아픈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웬 힘이 그렇게 세세요, 막 그래요. 살짝 만지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갖고 또 바늘을 찔러보면 이렇게 이제 제대로 통증 유발점을 이렇게 찌르잖아요. 네. 그럼 거기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빙고 제대로 찾았구나. 그래서 그걸 딱 풀어주면 이제 명의가 되는 겁니다. 예. 바늘로 찌르기도 하는군요. 예, 바늘로 찔러서 풀어줘요. 그 찌르면 그때도 아프겠네요.
아니죠. 근데 이제 찌를 때는요, 온체 아파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아픈 줄 몰라요. 저희들이 또 찌르기 전에 이렇게 마취 스프레이를 뿌려요. 이게 뿌려갖고 이게 딱 여기 고기를 찔러주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을 좀 해주면요, 이제 그 부위는 많이 좋아집니다. 저희 의사들도요 많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한 맞은 지가 1년이 지났는데 또 몇 개 생긴 것 같아서 이제 풀어야죠. 예. 맞아요. 의사 선생님분들도 스트레스 그쵸. 받으시잖아요. 뭐 스트레스를 비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도껏 이제 풀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심하면 나중에 이렇게 전혀 못 움직여요. 그 정도까지요? 예, 아주 심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통증약을 많이 먹고 뭐 이거를 해보고 저거를 해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혀 걷지도 못해갖고 이렇게 다리를 질질 끌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심해지기 전에 그렇죠. 진단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게 내가 어깨가 늘 무겁고 막 여기가 늘 아프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하나 주사 하나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디 불편하고 이러실 때 그쵸. 아우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여기가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의사 선생님한테 가시면 그렇죠. 뭐 MRI나 CT를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시고 눌러보시면 바로 눌러보고, 아신다고 예, 하네요. 굉장히 이제 저희들은 요새 뭐 디덕터블도 높고 네. 몸 없으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뭐 진단 안 하고 일단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렇게 되면 이게 아주 심하게 오셔서 그렇게 되면 뭐 주사를 찔러보고 그래서 낫는 분들이 한 90% 이상이거든요. 그래도 안 나면 MRI 찍어갖고 뭐 디스크가 심한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근육은 이렇게 신경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같은 건 잘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다 괜찮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근육으로 치료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이렇게 손으로 풀어 주시거나 주사를 하나 맞아서 좀 괜찮아진다는 거는 치료법이 그나마 간단한 좋아요. 거네요. 간단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통증에 비하면 치료는 아주 간단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치료법 계속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분은요 어깨가 늘 이렇게 가만히 두 개를 안고 사는 것 같이 늘 무겁고 아프대요. 근데 이제 주사를 맞고 이제 다음 주에 오셔갖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편한 게 있었는데 내가 그 고생을 하고 살았네요. 이런 소리를 많이 하세요. 예. 그러면 그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나요? 아니면 며칠 아니죠. 뒤에 한 나타나요? 이제 한 3일 정도는요 거기가 뻐근해요. 아, 근데 이제 3일 지나고 나면 훨씬 편하죠. 음,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조금 아프다고 근육통 좀 있다고 의사한테 오시는 분들이 드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통증 유발점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한 군데를 해놨더니만 여기는 이제 하나도 안 아파졌는데 이 뒤쪽이 또 아픈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기 승모근 쪽이 너무너무 아파갖고 뒤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내가 그 캐치를 못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승모근이 아픈 게 없어지니까 이 두 번째 아팠던 게 이제 첫 번째 아픈 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단계 이렇게 여러 군데를 치료할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예, 네. 그게 오래되신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뭐 삭신이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고 뭐 팔다리가 다 맞아요. 쑤시고 뭐 머리도 지근지근하고 뭐 이빨도 시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금방 통증 증후군인 경우가 꽤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막 맨날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수근 이렇게 잘라시고 막 아이고 그러면서 누워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네. 치료를 받아갖고 이제 조금 더 활발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수축이 되고 이완이 되는데 수축한 상태에서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근육 파이버 하나하나 이렇게 실머리 같은 하나하나가 괴사가 되면서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상담을 해요. 왜 자꾸 이게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을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먹을 한번 접으세요. 여기 어깨가 딱딱해지잖아요. 그렇죠. 팔에도 힘이 들어가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막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숨을 안 쉬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축이 되면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 근육 쪽이 쉽게 괴사가 오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이빨을 꽉 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인상을 미간을 팍 찡그리시죠? 네. 예, 그쵸. 미간을 팍 찡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도 이렇게 보강을 해줘야 되지만 그 부위에다가 보탁스를 하나 집어넣어요. 그러면 찡그리고 싶은데 이게 근육이 안 찡그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통이 많이 없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통 아. 치료에 우리가 이렇게
보톡스를 많이 쓰거든요. 그게 그 이유예요. 이렇게 찡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톡스가 꼭 미용뿐만 아니라 이 아유, 두통 치료를 그렇죠. 마이그레인 그 편두통이나 두통 치료에 굉장히 많이 쓰고요. 아, 이 그렇구나. 승모근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막 받으면 이게 손을 막 부들부들 들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잘 치료가 안 되는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오랫동안 쌓아온 이렇게 버릇이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보톡스를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꽉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버릇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빨을 꽉 물 때도 이 이빨 못 물게 이게 저작근을 보톡스를 집어넣으면 아무리 물고 싶은데 이빨이 안 물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릇이 그렇게 없어질 때가 있어요. 신기하네요. 예. 근데 그게 또 보톡스는 제가 알기로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쵸. 이제 그래도 이제 한 3개월, 6개월 가니까 그동안 이제 아무리 쓰고 습관을 싶어도 예, 바꾸- 바꿀 수는 있어요. 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해요. 저희들이 이제 이 통증 유발점을 아무리 풀어놔도 또 계속 만들어 오시면 네.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 보톡스로 그렇게 해결해서 근육이 안 움직이게 해놓으면 그게 그렇게 또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근육이 안 수축이 되니까. 안 돼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미용도 이렇게 주름이 지는 게 이게 우리가 움직이니까 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톡스가 참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예. 그렇게 해서 사실 내 그 나쁜 습관을 좀 고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보톡스는 처음에 두통에 쓰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미용으로 쓰다 보니까 두통이 없어진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인상을 못 쓰니까.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내 머리 있는 주변의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편두통에서 진짜 많이 쓰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예요. 요즘은. 오늘 저도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저는 인상 써서 머리 아프고 이런 건 없는데 안 아프셔야죠. 네. 어쨌든 좋은 정보 하나 얻었네요. 예. 그리고 원장님 또 예. 궁금한 게요. 제 주변에 보면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눈가가 막 부들부들 떨리시고 예. 눈 아래쪽 쪽도 이렇게 예. 살같이 이렇게 막 바들바들 떨리시는. 예, 그게 좀 심해지면 입 주위도 떨리게 되거든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요,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이 아니라 이제 신경 끝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움직이고 싶을 때 신경 전달 물질이 와서 근육이 수축하는 건데 움직이고 싶지도 않은데 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샌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새는. 그쵸. 네. 또또또또 세갖고 이게 이제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수축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거는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더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먼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요. 네. 일단 바나나 2개 하고 네. 오렌지 주스 1컵을 마시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전해질의 부족에 해도 그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전해질 중에서 포타슘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포타슘하고 마그네슘의 임밸런스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바나나 2개, 오렌지 1잔을 마시면 그게 충분히 들어가요. 간단하네요. 저희가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나나 그렇죠. 두 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눈이 막 떨린다, 갑자기 음. 입술이 막 이게 원하지도 않는데 얼굴이 시룩시룩 떨린다. 그러면 그걸 계속 한번 먹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전해질 부족 때문에 임밸런스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그걸로 충분히 치료가 돼요. 그래도 안 되면 보톡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바나나 2개, 오렌지 주스 한 한 잔. 컵으로도 계속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되면 그냥 그쵸. 선생님을 그거를 이제 만나 뵙는 게. 꾸준히 일주일 동안 드셔보시고 네. 괜찮아지시면 그걸로 끝. 음.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떨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거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원장님. 오늘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인사 말씀 해주시죠. 덥죠? 이제 시원하게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클리닉 윤진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